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조선왕조 비운의 세자 빈 단의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독립운동가 한 분을 소개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권기옥 지사님인데요. 예. 일단 먼저 권기옥 지사님이라고 하면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옥 지사님. 일단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간략한 생애를 말씀드릴게요. 예. 일제강점기에 중국 남경, 지금 난징이라고 하죠. 거기 국민정부 항공서 부비항원 그리고 대한애국 부인회 사교부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예. 3.1운동 참여 후 상하이로 망명했고 1925년 중국 윈난 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죠. 이후 장제스의 국민혁명군 소속 비행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단체와 교류하다가 일본 밀정의 모함을 받아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임시정부 산하 한국애국부인회 재건 그리고 광복군 비행대 편성 구상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광복 이후 한때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한중문화협회 부회장, 제향군인회 부인회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에 수여되었고 이후 1988년에 타계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그 조선왕조를 통해서 인물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선왕조가 1910년에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이 권기옥 여사님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셨는지 좀 인생 삶을 한번 쭉 관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일단 학창 시절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권기옥 선생님은 1901년에 당시는 이제 평양에서 아버지 권돈각, 어머니 장문명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1913년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14살이죠. 13살입니다. 이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만든 교육제도를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당시 이제 평양에 숭현 소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입학해가지고 1916년에 졸업합니다. 이 해에 숭의 여학교 3학년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졸업하는데 예. 바로 1919년이 어떤 해냐? 3.1운동이 일어난 해죠. 그래서 당시 권기옥 선생님은 이제 교사였던 뭐 본인의 선생님들이었겠죠. 교사 박현숙과 정일성의 영향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3.1운동을 준비했고 직접 거리에 나가 만세를 외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예. 당시 겨우 18살밖에 안 됐어요. 정말 대단하죠. 네.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몸을 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우리 유관순 여사를 생각하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슷한 연배이신 것도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부터 독립운동에 나선 셈인데 그 이후에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공채를 팔아 송금하는 일을 담당을 해요. 임시정부는 1920년 9월에 미국 국회의원 동양시찰단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거를 앞두고 이제 대대적인 시위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평안남도 경찰부 청사에 폭탄을 던질 목적으로 독립단원들을 국내에 잠입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권기옥 선생님은 자기가 다녔던 숭현 소학교 거기에 석탄 창고를 은신처로 제공해서 독립단원들이 이곳에서 폭탄을 제조 그해 8월 3일 거사에 사용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임시정부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권기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되었죠. 이때 이제 임시정부에 몸담았던 권기옥 선생님도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예. 이후 이듬해인 1920년에 동료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바로 1년 뒤에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또 영어도 배울 목적으로 서양 선교사가 경영하는 항저우의 홍도 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에 졸업하고 졸업 후에는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서 인성학교 교사로 5개월간 재직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성 비행사로 활동한 이력이 좀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 비행사의 꿈을 가졌고 비행을 배운 걸까요? 그동안 연구된 바에 따르면 권기옥 선생님께서 비행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마 학창 시절인
1917년인 것 같아요. 예.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미국인 아트 스미스라는 유명한 비행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고개 비행을 합니다. 바로 서울 용산하고 평양에서. 그 고개 비행사가 사람들 아주 머리에 가깝게 나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비행사가 되기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근데 재미난 게 이 고개 비행을 같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창남이라는 유명한 비행사죠.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그때 이분도 이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홍도 여학교에 다니던 중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사가 되려면 지금도 파일럿들이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분도 영어를 열심히 배웠다고 그래요. 와. 그래서 1923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청년 3명과 함께 중국 윈난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예. 게다가 당시 임시정부는 육군 항공대 창설과 비행사 양성을 구상하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권기옥 선생님은 임정요인이었던 이시영 선생 등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항공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2년간 교육을 받고 1925년 2월에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적성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비행 탑승 적성검사에 합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던 겁니다. 참고로 예. 그 안창남 선생님은 이보다 4년 앞서 1921년에 예. 일본에서 일본 최초 비행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비행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창남 선생님은 이제 남성으로서의 최초고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권기옥 지사님은 여성으로서 최초시고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사 활동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비행사가 되어가지고 네. 1925년 5월에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임시정부의 재정이 열악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공대 창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전투비행사가 바로 되지는 못했어요. 네. 대신에 지속적인 비행 연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중국 비행대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비행만 하고 싶었는데 한참 이제 혼인 해야 될 때가 돕니다. 예. 그래서 1926년 초에 이상정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혼인했습니다. 예. 근데 이 이상정이라는 이 남편분도 유명한 분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 예, 예. 이상화라는 시 유명하죠. 저항신이죠. 맞습니다. 이분의 형입니다. 게다가 또 이 이상정 가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이상정의 또 다른 동생이 아마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독립운동가이자 젊었을 때 농구 선수, 광복 이후 서울대 교수 등을 지낸 이상백 선생님입니다. 네, 경주 이씨 가문인데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예. 자, 어찌되었든 이제 권기옥 선생님은 이제 중국 내몽골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예. 이후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행사 생활은 계속 해야 됩니다. 예. 1927년에 이제 장제스의 국민혁명군 항공사령부 소속 비행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난징 국민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제 난징으로 이동해가지고 국민정부 항공서 제1대 소속 부비항원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부비항원으로 네네네. 활동하였습니다. 네. 여성 전투 비행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권기옥 선생님은 이제 중국 난징에 머무르면서 남편 이상정 그리고 김원봉 열사 아실 겁니다. 예. 이분들을 비롯해서 의열당과 관련을 맺었고 이야. 조선민족혁명당 당원들과 또 교류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공식 자료에 나옵니다. 예. 일본 첩보 자료에 따르면 이 권기옥 선생님은 남경 국민정부 항공서 비행사이자 의열단 여자부 연락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36년 이 권기옥과 이상정 부부가 앞서 말씀드린 일본 밀정이라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체포 수감되었습니다. 8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에 이제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 권기옥 선생님의 13년 비행 경력이 끝나고 맙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그 비행을 배운 이유가 이제 폭격을 목적으로 배우신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셨을까요? 예, 계속 이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일본군이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을 전체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일 전쟁을 일으켰죠. 그해 이제 1937년 11월에 이제 남편 이상정과 함께 난징을 떠나서 이제 38년에 충칭에 도착합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장제스의 국민정부의 육군 참모학교의 교관으로 이제 활동하고 네. 라디오 방송, 당시 일본어 방송입니다. 그거를 듣고 내용을 기록해서 군에 제출하는 정보 수집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1943년에는 이제 김순애 등과 함께 한국 애국 부인회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던 최영독 등과 함께 중국 공군의 한국인 비행사를 활용하여 광복군 비행대 편성 및 작전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는 등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그렇군요. 분이 바로 권기옥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광복 후에는 어떤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셨죠. 근데 바로는 못 들어오시고 예. 권기옥 선생님은 1949년에 귀국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남편이었던 이상정 선생님은 이보다 앞서 1947년에 10월에 어머니의 이제 부고 소식을 듣고 먼저 귀국했죠. 예. 자, 귀국했는데 안타깝게 그해 11월에 바로 뇌일혈로 급사를 해버립니다. 아하. 남편분이 돌아가게 된 거죠. 그렇네요. 이후 이제 광복된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권기옥 선생님. 특히나 이제 예. 전투 비행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1950년부터 55년까지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활동도 좀 하셨습니다. 예. 정계에 입문했지만 아마 본인이 존경하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예. 1956년에 급서하게 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후 이제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약 11년간 한중 문화협회 부회장 그리고 제향군인의 명예회원, 제향군인의 부윤회 고문을 역임하고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죠. 네. 1988년 4월 19일에 87세로 타계하였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독립운동가가 바로 권기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한 헌신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